어머니, 저도 이제 밥 먹어도 되나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나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똑똑히 봤다. 아주버님 예비 신부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남편이 황급히 내 팔을 잡으려는 것도 보였다. 드디어구나. 속으로 생각했다. 이 순간을 위해 나는 5년을 기다렸다. 5년 동안 찬밥을 먹고 기다리고 참으며 이 한마디를 준비했다. 그리고 지금 완벽한 타이밍에 방아쇠를 당겼다. 상견례 자리, 웃음이 오가던 식탁 위에 갑자기 얼음물이라도 쏟은 것처럼 공기가 굳어버렸다. 나는 그 정적을 즐기듯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다. 내 앞엔 여전히 아무것도 놓이지 않았지만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다. 예전의 나라면 그 눈빛에 주눅 들었겠지만 지금의 나는 달랐다. 이제 물러서지 않는다. 속으로 되뇌며 입을 열었다. 제가 시댁에 올 때마다 밥을 안 주시잖아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찬밥을 주시거나 아예 안 주시죠. 내 목소리는 놀랄 만큼 평온했다. 예비 신부의 얼굴은 서서히 굳어갔다. 경악스러워하는 사돈의 얼굴에 아주버님은 어색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나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결혼 첫날 아침 나는 모든 걸 이해했다. 신혼집이 아닌 시댁에서 맞는 첫 아침. 부엌에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이미 밥상을 차리고 계셨다. 쭈뼛쭈벅거리며 나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님, 뭐 도와드릴까요? 애써 밝게 말하는 내 목소리는 아니야. 앉아 있어. 마이너스하는 대답과 함께 사그라들었다. 아, 이렇게 나오시는구나. 그 말투에서 이미 느꼈다. 이건 배려가 아니라 선긋기였다. 하지만 나는 순종적인 며느리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에 앉았다. 그리고 내 앞에 놓인 밥그릇을 봤다. 김이 빠진 찬밥. 시어머니와 남편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이 놓여 있었는데 유독 내 그릇만 차가웠다. 밥이 없으셨나? 처음에는 조금 속상했다. 차별. 그 쪼잔한 차별에서 나는 괜스러 서러워졌다. 한편으로는 나는 속으로 웃기기도 했다. 아무리 차별을 하고 싶다고 해도 이런 유치한 방법으로 사람을 대하시네.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찬밥으로 나를 길들이겠다는 거지. 며느리 자리를 확실히 가르쳐 주겠다는 거였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몰랐다. 나는 쉽게 길들여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나는 그날 찬밥을 전부 먹었다. 한 알도 남기지 않고. 그리고 웃으며 말했다. 잘 먹었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의 얼굴에 스쳐 간 당황스러움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내가 울거나 토라지길 바랐겠지. 속으로 생각했다. 남편에게 투정하거나 눈물 흘리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에 하나씩 카운트를 세기 시작했다. 찬밥 1회. 그날 이후 찬밥은 루틴이 되었다. 명절에도 주말에도 언제나 내 밥만 식어 있었다. 모른 채 하는 건지 정말 못 느끼는 건지 남편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다. 나는 매번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고 억지로 웃었다. 그러면서 속으로 숫자를 세웠다. 찬밥 5회, 10회, 15회. 하나도 잊지 않을 거야.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꾸역꾸역 찬밥을 삼키는 그 순간에도 다짐을 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였는지 밥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나를 세워두거나 앉혀두고는 늘 조금만 기다려 라고 말했다. 나는 네, 어머님 하고 부엌 구석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나는 모든 사람들의 식사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방치되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식사하는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진짜 유치하네. 재미있다, 재밌어. 속으로 쓴웃음을 지으며 비웃었다. 숟가락 소리가 들릴 때마다 속으로 카운트를 추가했다. 기다림 1회, 2회, 3회. 한 번은 참다 못해 남편에게 말한 적도 있었다. 물론 계산된 타이밍에. 여보, 어머님이 나한테 밥을 안 주시는 것 같아.
내가 어머니한테 뭘 잘못한 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속으로 궁금해하며 그의 얼굴을 살폈다. 살짝 떠보듯이 물어본 내 질문에 남편은 그저 심드렁한 얼굴이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내가 기대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왜 그렇게 예민해? 우리 엄마 원래 그래. 내가 좀 참아. 그저 예민하다라고 취급해버리는 남편의 태도에 뼈저리게 느꼈다. 이 집안 내 편은 없구나. 남편도 똑같구나. 복잡한 마음과 오히려 차분해지는 생각을 정리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내가 예민한가 보네. 알았어.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미련을 버렸다. 이 남자는 애초에 내 편이 될 생각이 없었어. 속으로 생각했다. 그에게 기대할 이유가 없었다. 하긴 내 편이었다면 애초에 나를 두고 혼자 밥을 먹진 않았겠지. 내가 본인 뒤에 서서 시어머니랑 남편이 밥 먹는 걸 보고 있을 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싶었는데 그는 내 생각은 아예 전혀 하지 않았던 거다. 그날부터 나는 완전히 달라지기로 했다. 겉으로는 내내 마이너스하는 더 순종적인 며느리가 됐지만 속으로는 냉혹한 관찰자가 됐다. 시어머니 그런 내가 거슬리지 않는다는 얼굴로 그저 흘낏 쳐다볼 뿐이었다. 남편도 여전히 시어머니 옆에서 앉아있을 뿐 나를 위한 행동은 보이지 않았다. 그 집에서 항상 나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그 지독한 외로움 속 복수의 칼날을 갈며 모든 걸 부단히 기억하려 애썼다. 날짜, 상황, 말투, 표정. 머릿속에 선명하게 새겨 넣었다. 이건 단순한 기억이 아니야. 속으로 생각했다. 증거였다. 언젠가 쓸 증거. 언젠가 시기가 찾아오면 내 서러움을 모두 다 돌려줄 거라 다짐하게 하는 증거들이었다. 그날 나는 최종 계획을 세웠다. 소리 지르지도 싸우지도 않겠어. 속으로 다짐했다. 하지만 언젠가 완벽한 순간에 가장 아플 때 칼날처럼 날카롭게 돌려주겠다고. 나는 기회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 기회는 너무 늦지 않게 찾아왔다. 아주버님의 늦은 결혼 소식이었다. 시어머니는 드디어 큰아들이 장가를 간대 하며 눈물까지 글썽였다. 남편보다 4살 많은 아주버님. 나와는 그리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그저 어머님의 아들일 뿐이었다. 여자와 인연이 없는 건지 마지막 연애를 끝으로 꽤 오랫동안 혼자 지내서 결혼은 포기한 건가 싶었는데 상견례를 할 모양이었다. 완벽한 타이밍이야.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웃었다. 상견례는 근처 한정식 식당에서 하기로 한 것 같았다. 몇 주나 남은 시점에 남편에게 이날 상견례니 시간을 비워두라고 하는 시어머니는 몇 주 전부터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큰 아들의 늦은 결혼에 시어머니는 온갖 신경을 쓰는 듯 했다. 마냥 즐거워하는 얼굴로 큰 아들의 상견례를 준비하는 시어머니가 얄미웠지만 하루하루 다가오는 복수의 생각에 나도 슬며시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몰랐겠지.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속으로 생각하며 미소 지었다. 누구보다 통쾌하게 복수하리라. 상견례 당일 나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남편과 미리 상견례 장소에 도착했다. 예비 신부네 가족이 도착했다. 젊고 예쁜 신부, 다정해 보이는 그녀의 부모님. 시어머니는 평생 짓지 않았던 것 같은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아주버님, 예비 신부, 그녀의 부모님. 그리고 나. 꽤 많은 인원이었다. 시시콜콜한 안부 인사나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말들이 오고 갔다. 그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예비 신부와 아주버님에겐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차례대로 음식 속 따뜻한 밥이 내 앞에 놓여지는 것을 보며 다시 생각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5년 동안 내 앞에 놓이지 않았던 그 밥을 보면서 마음을 굳게 먹었다. 시어머니는 예비 신부에게 극진히 음식을 권했다. 많이 드세요. 우리 집 며느리 될 사람인데 하며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모두들 식사를 시작하며 식기가 달그락거리는 소리 속에 말들이 오고 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저 가만히 앉아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다. 심장은 고요했고 머리는 차가웠다. 그리고 타이밍만 보고 있었다. 그때 가만히 있는 내가 이상했는지 사돈 어머님이 내가 말을 걸었다. 음식이 입에 안 맞나요? 영 식사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 말에 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평온한 얼굴을 한 채. 아, 그게 아니고 저기 어머니. 저도 밥 먹어도 되나요? 식탁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내 말에 의아한 듯 나를 바라보는 모든 시선이 느껴졌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나는 시어머니를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제가 시댁에 올 때마다 밥을 안 주시잖아요. 찬밥을 주시거나 아예 안 주시거나 항상 기다리라고만 하시니까 지금도 기다렸는데 이제 밥 먹어도 되나요? 내 말에 사돈, 예비 며느리의 얼굴색이 파리하게 변하는 것 같았다. 남편도 밥을 먹다 멈칫한 얼굴로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냉큼 손을 피했다. 나는 그 정막 속에서 웃음을 짓지 않으려 노력했다. 울그락불그락해지는 시어머니의 얼굴만 빤히 보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무슨 말이니 얼른 먹지 않고. 내가 언제 그랬다는 거니? 동요하고 있어. 속으로 만족하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5년 동안 그러셨잖아요. 매번 저만 찬밥 있더라고요. 나중엔 아예 밥도 안 주시고 기다리라고만 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실 리가 없는데 내 입에서 말을 쏟아지는 순간에도 예비 신부의 얼굴은 계속해서 창백해졌다. 사돈의 얼굴도 점점 더 굳어가더니 아까 본 다정했던 미소들이 모두 사라진 뒤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시어머니는 황급히 변명하려 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얘가 오해라뇨 어머니? 속으로 비웃으며 말을 끊었다. 내가 계속 말을 이어가려 하자 남편이 급하게 내 팔을 잡으려 했다.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며 남편이 당황한 얼굴로 내 말을 끊으려 애썼다. 당황했구나. 속으로 생각하며 그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도 알았잖아요. 내가 말했을 때 뭐라고 했죠? 엄마가 원래 그렇다고 내가 참으라고 했잖아요. 남편은 내가 쉽게 말을 끝내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는지 내 손목을 잡으러 그대로 방 밖으로 끌고 나왔다. 나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견례 자리를 미련 없이 나왔다. 어머님 어떠세요? 제 복수가. 속으로 비웃었다. 본인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며 사돈댁을 향해 머쓱하게 웃음. 짓고 있는 아주버님이 아주 조금 안쓰럽긴 했지만 그도 똑같았다. 5년 동안 내가 밥 안 먹냐고 묻지 않은 건 마찬가지였으니 그저 이 자리에 기분 좋게 왔을 예비 신부와 사돈댁에게 죄송할 마음이었다. 이제 끝이야. 속으로 생각하며 남편 손에 따라 나와 복도에 섰다. 남편은 내게 당장이라고 소리치며 따지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아직은 이성이 있는 건지 소리가 들릴 걸 걱정해 속삭이듯 말했다. 당신 미쳤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뭐 내가 아무 생각도 없이 이러는 것 같아? 너도 똑같아. 따라오지 마. 나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속 시원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무너졌다. 아주버님의 결혼은 파혼됐다. 예비 신분의 가족은 그런 집안과는 인연을 맺을 수 없다며 등을 돌렸다. 시댁은 난리가 났고 모든 화살은 나를 향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매일 전화했다. 시어머니의 전화는 모두 차단하자 남편이 매일같이 전화를 했다. 내가 우리 형 인생을 망쳤어. 나를 원망하는 그 목소리에 나는 차분히 이야기를 했다. 내가 뭐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어? 야, 장난해? 밥, 그게 뭐라고 이런 짓까지 한 거야. 그게 뭐라니? 정말 내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는 거구나. 나는 남편의 그 태도에 없던 정마저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저 밥.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그 집에서 받은 차별, 미움, 외로움을 너는 그저 밥이라 말하는구나. 속으로 인정하며 입을 열었다. 응, 맞아. 그깟 밥 하나로 사람 차별하는 그 집구석에 복수하니 시원하네. 너도 똑같아. 나 세워놓고 혼자 처먹은 밥 맛있었니? 앞으로 열심히 처먹어. 내 말에 남편은 말문이 막혔다. 할 말이 없겠지. 내 말이 사실이니까. 속으로 생각했다. 그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뭐 이혼하라도 하게? 남편은 끝까지 지기 싫다는 듯 사과는커녕 이혼을 운운했다. 내가 그 정도면 꼬리를 내릴 거라 생각했는지 제법 큰 소리를 치며 말을 이었다. 이혼을 왜 네가 얘기해? 이혼은 내가 꺼내야지. 우리 이혼해. 내가 그 정도도 생각 안 하고 얘기한 줄 알아? 서류 준비해서 보낼 거니까 바로 처리해줘. 이혼은 빠르게 진행됐다.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필요 없었다.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다. 마음이 가벼워. 속으로 웃었다. 나를 생각해주지 않았던 시댁, 그런 시댁에서 나를 방치한 남편. 모든 게 끝이라는 생각에 기쁘기만 했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밥을 지었다. 전기밥솥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따끈따끈한 밥. 나는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다. 그리고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게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눈물이 나는 건지 웃음이 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왜 나는 이걸 그토록 오래 참고 살았을까? 속으로 생각하며 밥을 씹었다. 그 밥은 내가 평생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었다.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다. 그 후 아직 나는 혼자 산다. 회사는 복직을 했다. 친정으로 돌아갈까 싶었지만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엔 충분했다. 가끔 옛 지인들을 만나면 묻는다. 후회 안 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어? 있었지. 속으로 생각하며 웃는다. 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밥 한 끼 때문에 결혼을 깨다니. 그들은 몰라. 속으로 생각한다. 이건 밥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이건 존중의 문제였다. 존엄의 문제였다. 찬밥 한 그릇, 기다림 한 시간, 그 모든 순간은 너는 이 집에서 중요하지 않아 라는 메시지였다. 나는 5년 동안 그 메시지를 받아왔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나는 내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는다. 속으로 그렇게 선언했었다. 요즘 나는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나를 채우는 중이다. 주변에서는 요즘엔 내 나이면 어린 나이니 다른 사람을 만나보라지만 당분간은 상처받은 나를 돌보는 것에 집중하려 한다. 내 상처가 아물면 그때는 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지도 모르겠지만 아직은 상처를 보듬어야 할 것 같다. 가끔 생각한다. 그날 그 질문이 내 인생을 바꿨어. 속으로 웃으며 되는다. 어머니, 저도 이제 밥 먹어도 되나요? 그건 질문이 아니었다. 선언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내 인생에서, 내 식탁에서 나는 주인이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찬밥 100그릇보다 값진 거야. 속으로 생각한다. 밤마다 따뜻한 밥 한 공기를 떠먹으며 나는 생각한다. 복수는 차가운 게 아니었어. 뜨거웠어. 내가 나를 되찾는 과정은 따뜻했다. 세상은 여전히 며느리에게 참으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참는 것과 존중받는 것은 달라. 속으로 되뇌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나는 나를 선택했다. 10년 동안 굶주렸던 내가 드디어 배부른 하루를 살고 있어. 속으로 웃으며 밥 한 술을 떠먹는다. 따뜻하고 맛있고 내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남을 존중해야 나도 존중받지 않을까요? 때로는 그 간단한 이치를 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타인을 존중하며 나도 존중받는 법.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노년의 라이프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